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잭입니다. 저는 올해로 37살입니다. 저는 10대 때 많이 가난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안정적인 직장에 소득이 높은 전문직을 택하는 길만이 부자가 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도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4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야 어렴풋이 가난을 벗어나는 마음가짐?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쉽게도 제 주변에는 자수성가해서 방법을 터득하고 부자가 된 영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 말고요,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자들은 보통은 나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만나줄 이유도 없거니와 만난다고 해도 조언 같은 것은 더더욱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도 방법도 모른 채로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24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어른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이미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같이 합격해서 실무 교육도 같이 받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들으면서도 너무나 재밌었고, 특히 그때 들었던 부동산 투자 사례는 지금도 제 부동산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님들이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실 때 투자를 해놓았던 그 방식이 지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되돌아보면 맞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 부동산이라는 게 지식만으로 할 것은 아니구나 생각할수록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면서도, 그렇다면 공부해서 그런 방법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더 확실하게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때 들었던 게 지금의 저에게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봤지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친형이 예전에 세차장 겸 자동차 외장 관리 사업을 했었는데요. 람보르기니를 타고 와서는 원래 차 색깔과 다른 필름을 붙이면서 차 색깔을 바꾸는 작업을 매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에 랩을 씌운다고 해서 랩핑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 번 시공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매달 300만 원을 자기 차에 돈을 써대니까 부자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시크하게 있어가지고 매번 못 물어보다가 한 번은 용기 내서 그분 담배 피는데 옆에 가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진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크하게 여러 가지예요 속으로 욕했습니다. 와씨, 힘들게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저렇게 대답한다고. 그러고선 그 다음 달에 또 오셨을 때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난 형님 보러 여기 매일 온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물어본 거 좀 더 물어보려고 여기 계속 온다. 얘기하고 몇 번 부탁하니까 본인이 뭐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업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데 뭐 제품 수입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네이버 파워블로거도 하고 총 6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 열정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내 직업 하나도 자리 못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대답을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이었어요.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감정평가사 일도 하고 있고, 원룸 짓는 부동산 개발업도 하고, 빌라 사서 임대 주는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법인 운영도 하고, 이거 뭐 취미로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화학약품 판매도 했었는데 원래 버는 소득하고 겹쳐서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소득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접었습니다. 그때 그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가 지금 그때 그 형님 나이쯤 된 것 같은데 저는 람보르기니 살 정도의 깜냥은 아닌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제 그릇이 이 정도일까 라는 생각에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서 앞서 말한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실천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내 삶의 가치가 돈이 아닌 사람. 가치가 돈이 아닌 부류의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을 리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고 종잣돈이 없다면서도 주말에는 나들이 가고 해외여행 가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은 하고는 싶은데 어디부터 목표를 설정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표 설정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월급 절약 말고 돈이 나올 부업을 만들어야 더 빨리 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 끝나고 화학약품 쓰는 매장에 들어가서 영업하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팔아도 한 달에 100만 원쯤 남을 것으로 목표를 잡고 들어갔는데 봄철에서 초여름까지는 조금 많이 팔리거든요. 많이 파는 달에는 500만 원도 넘게 남았습니다.
제가 했던 오프라인 영업도 이 정도인데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 열어서 본업보다 부업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장 끝나고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냥 하루에 배달 대행해서 3만원 번다, 아니면 대리운전해서 3만원 번다 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1200만원 종잣돈이 모이는 거잖아요. 실행하지도 못할 거창한 계획 세우는 것보다는 목표를 허접할 정도로 낮게 잡는 것이 실행하기가 쉬워집니다. 종잣돈을 한 방에 만드는 꼼수 같은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투자 방법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콘텐츠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잣돈이 모이셨거나 종잣돈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세요. 부동산 투자라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표는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냥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힘들고 귀찮지만 토요일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운동 삼아 부동산 나들이를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 감이 오고 어머 이건 사야 해 하는 물건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에 받는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워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업이든 부동산이든 돈 나올 주머니를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그런 삶에 다들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몇백억 부자를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돈을 버는 상황까지는 만들어줘야 가난을 벗어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자도 아닌 놈이 주제넘게 가난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보면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는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야기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